안녕하세요. 우리집 주치의사 닥터몽입니다. 오늘은 예방접종,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어떻게 관리할지,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나, 그 문제에 따른 대처를 어떻게 하면 되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진표를 잘 작성하시는 겁니다. 예진표를 보시면요, 예전에 예방접종하고 불편한 게 있었는지,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하면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진과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빨라집니다. 이런 급성 알레르기 반응의 경험이 있다고 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했을 때 더 위험해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바늘로 찔리는 그 행위 자체로 쓰러지시거나 이런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의료진도 정보를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으면 편하기 때문에 예진표를 꼼꼼히 읽고 작성해 놓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접종을 하신 후에요. 333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3은 30분입니다. 최소 15분에서 길게는 30분까지 접종 후에 접종기관에서 계시는 게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걱정하는 호흡곤란이나 급성 알레르기, 그리고 급성 쇼크, 보통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중증 급성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경우는 20-30분 내에 거의 다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잘 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30분 정도 있었으면 대부분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30분 정도는 접종 기간에 계시면 좋겠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의자에 앉아있으면 시간이 진짜 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유튜브로. 접종 기간에 와이파이가 정말 빵빵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하나 보시거나 예능 하나 보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3은 3시간입니다. 집에 오셔서 3시간까지는 예방접종 전에 컨디션 조절하셨던 것처럼 너무 무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내시면 좋겠고, 또 물도 충분히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지연성 알레르기 반응이 보통 3시간 이내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때 혹시 심한 두드러기가 있거나 심한 가려움, 아니면은 호흡곤란, 몸이 붓는 부종,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의료기관, 가까운 병원이나 아니면 접종했던 접종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교육을 받으셔도 되고요.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 놓는데요. 우리나라 예방접종 누리집 들어갈 수 있는 링크입니다. 들어가면 여러분들 증상을 체크하면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겠고, 세 번째 3은 3일입니다. 3일까지 이제 지연 반응, 보통 아주 길게 보는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이제 2-3일 내에 불편함들이 생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세요. 어떤 불편함들이 생겼는지 이제 조사가 된 게 있어서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곧 나의 미래일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대부분 분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경우 대부분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그리고 접종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이 아픈 경우도 있었대요. 파이저 같은 경우에는 근육통, 어지러움, 두통, 발열, 메스꺼움, 오한, 알레르기 반응, 구토, 그 다음에 주사 맞은 부위의 통증, 복통. 미비한 차이는 있지만 파이저는 보통 이제 소화기관, 배 아픈 게 좀 있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근골격 통증이 조금 더 있지만 대부분은 비슷비슷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흔한 증상이 근육 감기 몸살 같은 기운이 증상입니다. 그래서 근육통, 오한, 어지러움, 발열 이런 게 있는데요. 한 38.5도 정도까지는 그냥 지켜볼 수 있고, 그리고 집에 약국이나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입니다. 요거를 하나 사서 드시면 되고요. 하루 보통 그런 약들의 효과가 8시간 정도 가는데 하루 3번 정도 드시면 되고, 한 번 먹고 괜찮으면 그냥 안 드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보통은 오전에 예방접종을 하시면 저녁이나 밤쯤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게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저는 자기 전에 약을 하나 먹고 잤더니 다음날은 괜찮아서 먹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60세 이상인 분들 대부분도 그런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약을 미리 구매해 놓으시거나 예방접종하고 집에 가는 길에 사 놓으셨다가 집에 뒀다 드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좀 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정도의 중증 질환이 있을 때입니다. 39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많이 있거나, 다음에 몸이 많이 붓거나, 이런 경우, 특히 이렇게 눈 주변이 붓거나 입술이 붓는 경우는 기도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부으면 더 숨이 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빨리 119를 부르시거나 아니면 접종기관에 전화하실 수 있으면 전화를 하시고요. 특히 75세 이상인 분들은 2, 3일간만이라도 가능하면 혼자 지내시지 않고 자녀분이 있으면 자녀분들과, 아니면 친구가 있으면 2-3분이 같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친구들끼리 있을 땐 마스크를 잘 써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혼자 계시다가 큰 불편함이 생겼을 때는 도움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자녀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머님 아버님들 혼자 계시지 않도록 2, 3일간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부분 분들은 근육통이나 발열, 미열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열은 없었지만 미열이나 오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사 부위에 통증이 있는 분들 계시는데요. 국소 부위 통증인데 이런 경우는 냉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짠 다음에 얹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혹시 너무 많이 붓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 같으면 이것도 접종기관에 방문해서 문의를 하시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3일 정도만 조금 고생하시면 그 이후에는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예방접종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계시니까요.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시고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 전문의 닥터몽이었습니다.